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가 너무 힘드니까 지상으로 하라고 일원상 서문문 저기 대종사님께서 일원상 서문문에까지 넣어주셨어요. 얼마나 하기가 힘들면 취사하기가 힘들면 지상으로 하라고 그렇게 넣어주셨을까. 다른 거는 알고 수호하고 알고, 근데 이제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지상으로 하라고 그렇게 넣어주셨습니다. 그 원불교 3대 종고사님이 누구시죠? 대산종사님이시죠? 예, 대산종사님. 뵌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은 항상 그날 처음 시작하는 모습으로 사셨대요. 처음 대하는 사람, 처음 대하는 일, 처음 대하는 사물, 그렇게 사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교도님이나 손님들을 접견하시고 이제 그 비닐하우스의 성자잖아요. 비닐하우스로 당신 숙소로 돌아오시면 시자에게 법복은 저기다 걸어라. 모자는 그 옆에다 걸어라. 방석은 여기다 놓아라. 방석 밑에 물 한 그릇 떠 놓아라. 그리고 물을 또 시자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찰까 싶으니까 물이 있다는 표시로 물 위에 접시를 올려 놓아라. 그걸 하루도 빠짐없이 그 처음부터 수계농원 다녀오시고 비닐하우스 들어오시고 했던 그 일과를 한 번도 빠짐없이 시자한테, 아니 이제 시자가 처음 그 간사들이나 이제 처음 발령받아서 온 그 교무들은, 젊은 교무들은 빼먹을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걸 6년을 모셨다 그럼 6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하셨대. 하셔가지고 거의 이제 대산 종사님을 추모하는 그 교무들이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하실 수 있는지, 그게 이제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을, 내가 하기로 한 일을 주의심을 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챙겨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런데도 큰 어른을 모시는 교무님들이나 이제 간사들은 아무 말도 않고 하라는 대로 그 날마다 똑같은 말씀을 받들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 그렇게 큰 어른도, 그런 성현님들도 그 주의심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잊지 않고, 그리고 당신만 하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꼬박꼬박 챙기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완전히 무시선으로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루는 이런 이제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어느 날 겨울에 막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데 막 기침도 막 심하게 하시는 거야. 폐가 좀 안 좋으시거든요. 심하게 막 하니까 아침에 공사 시간에 그 조실 교무님들이 야, 오늘 누가 오기로 했지? 오기로 한 손님들을 다 전화해서 오늘 너무 추우니 다음에 오시고 오늘은 손님 접견을 안 합니다. 그럼 당신 이제 여쭤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고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대산 종사님께서는 수계농원 들려서 그 경내를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고, 그 추운 날 그 비닐하우스에 오셔가지고 이제 손님 접견을 하는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이제 시자 손을 탁 잡고 가는데 법문을 소개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종법사님, 그때 상사님이셨거든요. 상사님, 이제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오기로 한 사람들이 없어요. 교도님들도 안 오시고 접견하러 온 손님들도 안 계시고 교도님들도 안 오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늘 아무 접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법문 소개해라. 아니 오늘 사람이 안 온다니까요. 여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법문 소개해라. 그러시니까 허공이 되고, 그때 이제 그 시자로 이제 그 상사님을 모셨던 분이 우리 동창 교무인데 허공이 되고 법문을 소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소개한 법문이 이해를 초월하신 천지님, 이해를 초월하신 천지님, 이해 올해가 아니라
이롭고 해로운 걸 초월하신 천지님, 춥고 덥고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신 천지님, 이해를 초월하신 재불재성님, 이해를 초월하신 부모님, 그 법문을 허공에 대고, 아무도 없는데 허공에 대고 소개를 했다고 하면서, 그때 그동안은 종법사님이시고 상사님이시고 했을 때 그냥 종법사님으로만 자기가 그 어른을 모셨지, 정말 그때 아무도 없고 허공에다 법문을 소개할 때 비로소 자기는 그 대산종사님의 참 모습을 그때 모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추모담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른들은 한결같이 누가 있으나 없으나, 미물 곤충이라도 들을 거 아니에요. 사람만 없을 뿐이지 그 공간에는. 지나가면서 다 들어. 비닐하우스가 얼마나 또 얇아요. 방음 장치도 안 돼가지고. 산 짐승들, 개미들, 뭐 겨울이라 다 땅속에 있겠지만, 그 성현들은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물 곤충까지도 항상 품에 안고 법문을 소개해라. 그래서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막 다른 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제가 빼먹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 주의에 대해서 대산 상사님 일화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농사도 안 하시고 씨 뿌릴 일도 없고, 비닐하우스에는 씨를 뿌려야 되겠네요. 이제 한가하고, 그러니 이 겨울에는 남은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나, 프로그램도 조금 줄여가는 것 같은데 한겨울에는. 저는 어릴 때 할머니 댁에 가면, 제가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거나 할머니 댁에 도착해서 이렇게 주변을 보면 나무에 새집 같은 것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저기는 새집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랬더니 저건 새집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건 겨우살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겨우살이, 제가 이제 겨울이 되니까 그 겨우살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단양과의 식물이고, 그리고 다른 나무에 기생해서 자라는 거예요. 겨우살이라는 그 식물이. 그게 이제 보약이에요. 보약, 한약 재료로도 쓰고, 그걸 뭐 삶아서 차처럼 우르고서 먹으면 건강에도 좀. 그리고 이제 광합성이 모자르다 싶으면 본인도 광합성을 해요. 파란 이파리로 돼 있기 때문에 광합성도 하고, 그리고 아닐 때는 그 나무가 광합성한 양분과 수분을 이렇게 빨아먹으면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단양과에 속하는 식물. 근데 이 식물은 그래서 반기생하는 식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반기생 식물. 근데 이제 팽나무나 배나무나 밤나무나 느릅나무, 참나무 이런 거에 기생해서 자라시네. 기생해서 이제 사는 식물인데, 여름에는 채취를 못 해요. 왜냐? 나뭇잎이야 뭐야 막 다 우거지고 칡넝쿨이야 뭐야 막 우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겨우살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 해. 그런데 가을이 되면서 나뭇잎은 단풍 물들면서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남는 것이 이제 겨우살이만 남는 거예요. 그걸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겨우살이래요. 겨울에 채취할 수 있는 식물. 그래서 겨울살인데, 겨우살이, 리을이 이렇게 같이 부딪히면 하나는 없어지거든요. 우리 한글이 겨우살이로 됐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겨우살이라는 지명이 붙은 거예요. 근데 애가 성분이 아세틸콜린이 있어가지고 혈관 내 콜레스테롤 이런 걸 이렇게 제거해주는, 수치를 감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끓여서 차로 울궈서 마시면 좋은데, 그것도 의사하고 상의해서 해야 돼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뇨 개선에 좋아요. 당뇨 환자들은 한번 의사들하고 상의해서 차로 끓여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성능은 항산화작용을 해요, 야가. 겨우살이가. 그래서 다당체 사포닌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암 세포가 막 자라는 걸 얘가 억제를 시켜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사용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뇨작용을 해. 노폐물을 막 배설을 시키는 작용.
이뇨작용을 하고 신경통이나 관절염에 효과가 좋아요. 우리 교도님들 막 무릎 아파서 수술하고 그러시잖아요. 예, 관절염에 좋아요. 근육 강화를 시키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성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에만 채취를 하게 된다. 겨울살이. 가만 겨울에 채취를 하냐. 우리도 겨울살이를 해요. 겨울살이. 예, 겨울살이. 월동 준비하죠. 이렇게 오늘도 월동 준비 하시느라고 교도님들이 많이 못 오셨는데 월동 준비를 해요. 11월 중순이 넘어가니까 들녘에 곡식이 하나도 없어. 별을 벤 그 밑둥만 쫙 있고 배추를 심었던 자리는 배추잎만 그 뽑고 남은 이파리 낙엽 노랗게 생긴 예, 그런 이파리만 밭에 군데군데 떨어져 있고 텅 비어 있는 들녘이 이렇게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면서 쳐다보면서 그래 봄 여름 가을 동안 애썼다. 너희들도 땅도 애썼다. 좀 겨울 한철은 좀 쉬면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거기에 있는 해충도 좀 어떻게 잘 처리를 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땅인 자연, 그래서 자연도 겨우살이를 하는구나, 자연도 월동 준비를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무들도 보면 최소한 겨울에 뭐 해도 짧아가지고 강압성도 잘 못해. 너무 추워. 나뭇잎이 못 버텨요. 그래가지고 뿌리와 줄기와 몇 가지 가지들만 남겨놓고 다 땅으로 다 거름이 되라고 다 떨어뜨리는 것 같아 보면. 최소의 에너지만 가지고 소모할 수 있도록 다 떨구고 딱 오그리고 겨울을 한철을 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나무들도. 이제 월동 준비조 가네들도. 그 다음에 어느 마을에 가면 안산, 수원시 장안구, 안산, 그 행복마을 이런 데를 가면 나무에 옷이 다 입혀. 사람들이 뜨개질을 해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다 나무 거기는 이제 가로수도 있고 공원에 나무들도 있잖아요. 그 뜨개를 해가지고 뜨개방 모임 동아리에서 뜨개질을 해가지고 나무에 다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은 이만큼 되는데 이렇게 나무로 다 감싸줘요. 그리고 막 거기에다가 수도 나서 이게 뜨개질만 하는 게 아니라 수도 나서 뭐 꽃 모양도 볼 수 있게 하고 종이에다 코팅을 해서 나무야 사랑해 이런 말도 써서 붙여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월동 준비해서 나만 장아찌 만들고 김장하는 게 아니라 나무들도 춥겠다. 그렇게 해서 월동 준비를 해줘요. 저도 그런 데라 어머 여기 너무 이쁘다. 왜 이렇게 나무들이 가로수에 이렇게 다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구나. 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겨울에 뭐 다 씌우는 것도 아니고 요만큼 씌우는데 얼마나 따뜻하겠냐마는 그래도 사람이 같이 자연과 같이 산다는 그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이렇게 요만큼 해놓으면 해충들이 다 어디로 모이냐? 그 뜨개방으로 다 모인대요. 해충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중에 봄에 되면 그걸 떼서 한 군데서 태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뜨개질도 면으로 떠야 되겠네. 천연 그러니까 잘 타는 합성 오그라들거나 나일론이 섞이는 실로 뜨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잠복소 역할을 해충을 모아서 그걸 처리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끔 그런 자연사랑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촌에 와서 열심히 보니까 한 나무도 옷을 입은 나무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어린이집 자모들 중심으로나 또 우리 공공의 회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도 좋겠다. 거기다 원불기 이론상이라도 새겨가지고 이론상이라도 뜨개바늘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하면 원불기에서 이런 일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1년살이 식물들은 겨울 준비를 해요. 뭘로? 열매로, 씨앗으로.
씨앗을 다 떨어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들깨도 잎을 따먹기 위해서 들깨 몇 그루 심었는데 어떻게 잘 자랐는지 들깨를 이만큼 수확을 해서 창고에 갖다 놨더라고요. 아니 기름을 짜는 들깨 같지는 않고 잎을 따먹기 위해서 들깨를 심었는데 그 씨앗은 어떻게 해야 되나? 볶아서 그냥 깨소금으로 먹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제가 이제 우리 원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볼 건데 씨앗이라고 하는 걸로 겨울 준비를 해. 그리고 단연생은 나무나 이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량의 장가지만 남기고 싹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생체 부동액이라는 게 있답니다. 생체 부동액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이 있어요. 식물들도 있어요. 호밀은 한겨울에도 파란 잎을 이렇게 하면서 호밀 열매를 거두거든요. 내가 저거 영하 20도 15도 되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 있어? 거기는 가네들은 부동액이라고 하는 생체 얼지 않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밀을 겨울 내에 놔둬도 살아난다고 해요. 그리고 북극이나 남극 지방의 물고기류, 얘네들은 그 얼마나 추워요. 다 얼음 땡땡 얼려 있는 그 속에서도 막 헤엄치고 그러니까는 생체에 얼지 않은 부동액을 가지고 원래 태어난다. 눈벼룩은 어떤 게 눈벼룩인지 모르겠으나 그 안에들이 그런다고 하고요. 곤충이나 절지동물도 부동 단백질, 또 부동 기능을 역할을 하는 당뇨, 이런 것, 당분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버틴다. 네, 그렇게 하고요. 땅굴 속에 겨울잠을 자죠. 동물들은 뱀, 우리 주변이 담이 없고 펜서만 쳤지만 이런 두더지나 뱀은 이 땅도 내 땅이고 저 땅도 지 땅이야. 여기도 먹을 것 있으면 먹고 저쪽 넘어가서도 먹어야 돼. 잡아 먹어야 돼. 그래서 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전 처음에 아니 무슨 어린이집에서 무슨 고양이를 키워, 강아지도 벌레 있다고 있는 강아지도 이게 치우고 누구네 집으로 입양 보내고 그랬는데 어떻게 길고양이를 키울 수가 있어. 벌레가 얼마나 세균이 얼마나 많을 텐데. 전 처음에 그래서 원장님 이렇게 밥을 주지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부임해서 무슨 밥을 줘. 근데 이제 가네들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면 이쁘긴 해. 이쁜 짓도 해요. 그래서 왜 저러지? 그랬더니 옛날에요 강타우님도 차라리 뱀이 너무 많으니까 고양이한테 밥을 줘라 그렇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별로 고양이를 안 이뻐하는데 이제 밥을 토요일 일요일은 저만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다 퇴근하고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일요일 밥 달라고 와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료를 좀 주고 먹다가 남은 가시나 이런 것들도 좀 주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길고양이 먹이를 주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파충류, 개구리, 두꺼비, 곰도 곰은 포유류인데 겨울잠을 자요. 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박쥐, 다람쥐 이런 것들도 잠을 자요. 근데 이제 박쥐나 다람쥐는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체온이 딱 내려가지 않는데요. 딱 고정으로 그대로 유지를 해.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 환경이 추워도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굴 속에서 막 날아다니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변온 동물, 밖에 체온의 그 겨울 온도에 따라서 몸 체온이 바뀌는 동물들이 있어. 우리도 바뀌잖아요. 추운데 가서 그냥 옷도 안 입고 이렇게 있으면 막 얼어가지고 냉동이 되고 그래서 얼어 죽었다 이런 말도 뉴스에 나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개구리나 두꺼비는 밖에 온도에 따라 몸 체온이 막 내려가. 그러니까 가네들은 에너지를 소모를 안 하는 거예요. 먹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건 변온 동물들은 그렇게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 체온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땅속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철을 지냅니다. 사람은 어떨까? 그렇다고 쳐. 이제 밖에 뱀도 그렇고 곰도 그렇고 개구리도 그렇다고 쳐. 두꺼비도 그렇고 우리는 난방을 틀고
8시 40분부터 난방을 틀어요. 제 또 금방 틀으면 가열이 안 되니까 또 한 1시간 반 전부터 막 틀고. 그리고 월동 준비하죠. 김장을 하고 장아찌를 담고, 겨울에는 야채가 없으니 야채도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하면 썩으니까 또 이제 오래 갈 수 있도록 식초, 뭐 간장 이런 걸로 해서 반찬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서 사시지요. 그건 몸을 위한 준비야. 몸을 위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육신을, 이 색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월동 준비를. 마음을 살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종사님 뭘 하셨죠? 겨울에 동선을 하셨어요. 그냥 보니까 제가 여름에도 바빠. 우리 교도님들 가만히 보니까 여름에도, 한여름에 밖에 나가서 일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겨울에는 한가해. 예.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옛날에는 3개월 동안 동선을, 충부에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동선을 했어요. 뭘 살찌우기 위해서? 정신을 살찌우기 위해서. 아이 아내들은, 두꺼비나 개구리나 얘네들은 정신이 있는지, 있겠지, 물론 있겠지요. 근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얘네들은 정신수양을 저절로 될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뱀도 또 아래 들고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정에 딱 들잖아요. 그럴 것 같아. 우리는 겨울에도 돌아다녀. 막 더 바빠. 겨울에. 예, 농번기 더 바빠. 그래가지고 모임도 막, 오늘은 어떤 모임, 내일은 어떤 모임 막 해가지고 막 모임이 달력에 가득했어. 그렇게 정신을 소모하면 안 돼요. 사계절 중에 겨울에라도 내 나름대로 스케줄을 정해서, 선도 평소에는 20분 했는데 한 1시간, 한 30분 해볼까, 40분 해볼까, 한가하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스케줄을 좀 조정하면서 정신을 살찌우는 시간들을 만들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일 년 동안 그 대산 종사님께서 인생 오기에 대한 법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거 겨울살이를 어떻게 잘 보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 인생 오기 법문을 해주셨.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천지가 사시 질서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춥고 덥고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이렇게 하면서, 운행하면서 만물을 낳고 자라게 하고 결실을 거두게 하고, 그래서 그 결실은 사람한테 먹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도 시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저희 아버지, 제가 이 시기를 잊지 않다 하면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 아버지, 딸이 교무인데 법회 좀 가셔가지고 이 교정 공부 좀 하시면 안 돼요? 나 좀 나이 좀 먹으면 가야지. 저번에 한번 갔더니, 대각계교실 때 한번 갔더니 왜 이렇게 그냥 할머니들만 많고, 남자들도 별로 없던데, 그럼 그 다음 할아버지들만 계시고 그러던데, 나이 좀 먹고 가야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나이 좀 먹어서 이제 교당 좀 다니려고 하시다 보니 내경색이 와가지고 요양원 들어가셨죠. 시기를 놓치지 마. 시기를. 옆에 있는 사람들 시기 놓치, 나중에 하시는 분 보면 전 그 말씀을 해요.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하시더니, 한 분도 박학하시고 잘 아시고 하니까 교전도 이렇게 보시면 금방 이해하시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교학과 다니면서도 늘 집에만 가면 그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하시더니 예, 나중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몇 년 한 10년도 못 다니시고 열반을 하셨는데, 예, 그 생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 생이 보람되고 영생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인생 오기 딱 써붙이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은 대창시기. 인생에 우리 라이프 스토리를 보면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은 대창시기. 모태 중에서 심신이 기운이 어리는 때예요, 대창시기가. 그리고
형체를 만들어가. 손도 만들어지고 손가락도 만들어지고 심장도 만들어지고 이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시기가 대창식이에요. 이때는 스스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영양분도 줘야 되고 당신 그 뼈에서 칼슘도 넣어줘야 되고 타력에 완전 100% 타력에 의지해 가지고 자라. 그러니까 이때는 태모와 어머니와 주변 인연들이 타력에만 의지하니까 간절한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도 일념으로 태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해줄 수 있는 게 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당신 살을 잘라서 줄 수도 없는. 그러니까 간절한 기원으로 기도를 정정하고 지혜롭고 인연도 많은 아이로 태어나라고 기도를 해주는 태교를 해야 된다 이러셨어요. 두 번째는 대학업기예요. 대학업기. 바른 신앙과 도학과 공부하는 때. 그 이제 대학업기는 몇 가지로 이제 이렇게 연령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유년기, 부모 주위 인연들,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행동하는 것을 보고 얘네들이 모방 훈련, 모방을 하는 시기예요. 모방. 그러니까 할머니도 말조심, 엄마도 말조심, 아빠도 말조심 하는 시기예요. 그때는 그냥 가족 분위기를 그대로 머금고 크는 아이들. 그 시기가 유년기예요.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조심해야 돼요. 이때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면 집에서 있었던 일을 어린이집에서 다 흉내를 내고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와서 다 흉내를 내거든. 우리 선생님이 뭐시 어쩌고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조심히 그대로 아이들이 훈습해서 집으로 간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지도를 잘해야 되는 시기가 유년기다. 소년기는 원만하고 바른 스승을 만나야 되고요. 학교 선생님들. 그다음 원만하고 올바른 친구를 만나는 시기예요. 쟤 공부 못하니까 쟤랑 놀지 마 이러시면 안 돼. 걔는 공부에는 흥미가 없지만 또 다른 장점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지 못한 우리 아들 딸들이 가지지 못한 장점을 옆집 아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야 된다. 소년기. 청년기는 역량을 키우고 큰 경륜과 큰 경영인 본받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옆에 기업도 좋은 기대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인격이 완성된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에 가야 이 청년기 사람들이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역량을 이제 발휘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나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대창식기, 대학업기, 그다음에 대수련기. 수련을 쌓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성인 정도 되는데 30점 나이가 한 20대 후반부터 30대 되는데 이때는 계획을 세우고 한 가지 이상 기술을 습득하고 마음을 개조시키는 기질 변화시키는 도덕 훈련도 아울러서 해야 된다. 대활동기. 그동안 이제 습득했어. 배웠어. 그다음에 훌륭한 경영인들을 보고 지도도 받았어. 그리고 수련도 했어요. 기술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런 걸 전부 나와 세계를 위해서 널리 베풀어 쓰는 시기예요. 그때가 이제 한 30대 중반부터 40대, 50대까지. 그때 사은의 보온하고 인생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때. 그게 이제 대활동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준비기가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함으로써 와지는 인생을 결산하고 내생을 준비하는. 아이고 교무님 아직 멀었어요.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에. 아유 그냥 60대 왜 중반부터 대준비기를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자연과 벗을 삼고 자연이 주는 교훈을 읽을 줄 알아요. 이때부터는. 자연이 나한테 주는 교훈을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성리를 채삼아서 참나를 찾아야 돼. 정말 참나는 뭘까?
아휴, 나 어릴 때 성격이 이랬고 청소년 때 이랬고 장년기에 이랬는데 이제 퇴임을 하다 보니까 몸도 내 맘대로 잘 안 듣고 산에 좀 가고 싶은데 그냥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면 도대체 참나는 뭐요? 이렇게 변화되는 이 육신만 바라보고 내가 살았냐? 그럼 뭔가가 있지 않겠냐 해서 참나를 찾고 그 찾은 나를 기르는데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서원 일념으로 영원한 세상에 새 생명의 종자를 시작하는 준비하는 내 생을 준비하는 준비기, 그렇게 해서 5가지 인생 오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 년은 월동 준비를 하라고, 겨울에 월동 준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 중에 월동 겨울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대산종사님은 대준비기라고 말씀하셨지 월동 준비하라고 겨울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아니, 우리 인생에서 겨울에 해당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겨울에 해당되는, 안 보여 형체가, 작곡도 다 거둬요. 뿌리도 쓸 수가 없어요. 1년생들은 눈에 안 보여요. 중음기 있을 때, 영혼으로 살 때, 그때가 겨울이에요. 새싹을 피우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씨앗이라면 주인이 밭에다 뿌려놔도 주지. 우리 씨앗이 아니거든. 또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모셔다가 뭘 하지. 눈에도 안 보여. 저희 아버지도 눈에 안 보여요. 제가 100일 동안 천도 독경을 해드렸는데 안 보여. 그래서 와우, 어디 계시나 그러면서 제가 100일 동안 천도 독경을 해드렸거든요. 다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본인이 평생 밝혔던 지혜. 교당 다니면서 왔다 갔다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교전도 보고 선도하고 기도도 하시면서 밝혔던, 닦았던 지혜. 나 아닌 다른 사은, 나 아닌 사은님 위해서 베푼 공덕, 이거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씨앗이 밭을 만나야 싹을 틔우듯이 사람은 영혼으로 있다가 누구를 만나요? 인연을 만나야 새로 싹을 틔울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겨울이 죽음의 그 기간이 겨울이다. 그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교무님은 그냥 모처럼 시간 내서 교당 갔더니 막 이상한 말씀 안 하시고, 그거 아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저도 언젠가는 눈에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요. 그게 겨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인생의 겨울. 대산 종사님이 준비기가 의미하는 거는 그 겨울을 의미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김장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장아찌나 열심히 막 담고 그럴 것이 아니라 겨울, 나의 라이프 스토리 중에 겨울에 해당되는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겨울은 밝은 지혜와 공덕과 인연을 가지고 간다는데, 내가 몇 년 남았지 겨울 맞이 하려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면서 겨울 맞이를, 진짜 참다운 겨울 맞이를 잘 하시는 겨우살이, 월동 준비를 잘하는, 저도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추운데 막 참고, 추운데 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김치 담으면서도 내 겨울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김장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